많이 본 기사를 통해 글로벌 기업 소식과 산업 트렌드를 알아보는 더구루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관련 기사들 보겠습니다. 미국의 대중반도체 수출 규제에 수혜를 입게 된 삼성전자가 3차원 낸드 플래시 가격을 최대 10% 인상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10월 중국의 YMTC를 포함해 36곳을 수출 통제 명단에 추가했는데요. 세계시장 점유율을 올해 2분기 3.4%까지 늘린 YMTC는 핵심 장비와 기술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3D 낸드 플래시 생산 능력이 악화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YMTC의 주요 3D 낸드 플래시 수율 개선이 불가능해지며 삼성전자는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관련 업계는 YMTC를 대신해 삼성전자의 수주가 늘어날 걸로 전망되면서 낸드 플래시 가격을 선제적으로 올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반면 TSMC는 3나노 공정에 악재가 겹쳤는데요. 지난 14일 반도체 전문 매체 위키칩은 TSMC의 3나노 기반 S램이 5나노로 생산한 S램과 비교해 반도체 셀 면적에 큰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셀 면적에 큰 차이가 없어 전체 제품에서 S램이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이에 따라 S램의 면적을 줄이고 비용을 절약하는데 3나노 공정이 효과가 없을 거란 결론이 나왔습니다. TSMC는 S램 면적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N3S 공정을 개발하고 있지만 N3S 칩은 2024년 생산될 전망으로 TSMC의 3나노 공정 경쟁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기사 속 내용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김병용 더구루 편집국 수석 에디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사는 이제 삼성전자가 YMTC를 대신해서 이 3D 낸드 플래시 수주에서 반사이익을 얻게 될 거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먼저 이 3D 낸드 플래시가 어떤 건지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3D 낸드는 이제 평면 2D 낸드를 수직으로 쌓은 겁니다. 예, 그래서 뭐 그 낸드 플래시라는 게 D램과는 달리 이제 뭐 휘발성이 아니고 그래서 뭐 저장할 수 있고 그래서 뭐 데이터 기억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많이 쓰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3D 낸드는 그 2D 그러니까 이 평면 기술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이걸 어떻게 좀 더 많이 좀 접촉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나온 고민인데 쉽게 얘기하면 3D 낸드는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2D 낸드 플래시는 단독주택이에요. 네,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땅에다가 아파트 집을 지으면 뭐 몇 층까지는 아파트 짓는 게 손해지만 몇 층 이상 지으면 훨씬 더 이익인 거잖아요. 그렇죠. 더 많은 네, 이제 그렇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더 많은 뭐 이렇게 관리비도 싸지고, 네, 뭐 단독주택 살다 아시다시피 비용 많이 들잖아요. 네, 근데 관리비는 아파트 관리비는 세수가 많으면 줄거든요. 예, 똑같습니다. 이것도 똑같아가지고 훨씬 더 속도가 빠르고요. 용량도 늘릴 수 있고 안정적이에요. 게다가 전기 소비량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쟁에 뛰어들어온 거고 삼성이 아마 제 기억으로 2013년 처음 이 24단 3D 낸드 플래시 기술을 선보였고요. 그 이후 쭉 선도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D에 비해서 이렇게 적층을 해서 조금 더 이제 발전한 상태의 낸드 플래시가 3D 낸드 플래시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좀 쉽게 아파트와 이렇게 단독주택에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YMTC의 낸드 플래시 기술이 어느 정도 좀 발전을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비교를 하자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그러니까 YMTC는 이제 중국 반도체계 황태자라고 불리는 기업이에요. 이제 그만큼 기술이 앞서는 기업인데 일례로 뭐 최근에 200단을 쌓은 뭐 3D 낸드 플래시가 200층 쌓은 거예요. 예, 그 기술을 확보했다. 양산은 좀 다른 문제지만 하여튼 그럼 24단과 200단이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된 것 같은데 삼성도 뭐 그 이상 가고 있는 단계에 있는데 일단 200단을 맨 처음 쌓았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만큼 이제 기술력이 앞선 기업이죠. 근데 다만 이 기업의 특징이 뭐냐면 좀 기술적으로 어려운 얘기인데 뭐 그 엑스테이킹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이 기술이 복잡하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돈이 많이 드는 기술입니다. 웨이퍼에 하나씩 들어가는 기술인데 이 기술을 개발하려면
어마어마한 R&D 비용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YMTC가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 과연 이제 중국 정부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의 가능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기업의 문제는 특허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주로 자국에서 만드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데 과연 해외에 간다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이제 미국 기업들 손잡을 때 이 지적권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 항상 중국 업체들이 해외 나가는 걸 망설이는 이유가 뭐냐면 기술 특허 싸움이에요. 예, 삼성이 애플이랑 고생했던 것처럼 중국들도 후발주를 하기 때문에 기존 업체들의 특허 망해서 쉽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슈가 하나 있다. 다만 확실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당 부분 따라와 있고 지금 YTMC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한국수출은행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과 중국 기술 격차가 낸드의 경우, 그러니까 저 D램 경우는 5년 정도 되는데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는 2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많이 따라잡은 그렇죠. 상태인 거네요. 그래서 네. 그만큼 기술력이 높다. 중국 반도체 업계 황태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다음으로 삼성이 그럼 YMTC 좀 고객사들을 상대로 해서 수주가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런 전망이 그럼 있었죠. 어느 정도 네. 증가가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점유율을 보면 뭐 이렇게 미미한 수준이에요. YMTC가 지금 뭐 세계 랜드 시장에서 점유율이 올해 2분기 기준으로 한 3.4%. 같은 시기에 삼성이 33%. SK하이닉스가 19.6%. 상대가 안 되죠. 그러니까 기술에 비해서는 아직 점유율 그렇죠. 차이는 상당히 근데 많이 나는 전망치를 보면 2027년이면 YTMC가 17%까지 올라가겠다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애플도 차세대 그 랜드 플래시 채택할 때 YTC를 쓰겠다라고 했거든요. 특히 중국에서 팔 수 있는 핸드폰들은 싸니까 삼성에 비해서. 근데 이번에 이제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 과연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인가? 실제로 이게 얼마나 관심이 많았냐면 이 기사가 나갔을 때 삼성전자 반도체 홍보팀이 이제 저 기흥에 있는데 그분들이 오전 내내 전화를 못했대요. 못 받았대요. 너무 많은 이 기사 문의가 와가지고 이게 맞느냐?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진짜 점자 10% 올린 거 맞느냐? 근데 그만큼 이제 삼성의 그 반사이익 관심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특히 삼성 반도체 요즘 실적이 안 좋으니까. 그쵸. 예, 아직 저 발표 안 했지만 안 좋을 거다. 그다음에 내년도 안 좋을 거라는 전망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 삼성은 우리 SK하이닉스는 같이 안 좋은데 우리는 그래서 감산하겠다, 뭐 성장 줄이겠다 했는데 삼성은 아니다. 우리는 지키겠다. 이 삼성이라는 건데 결국 이런 민능성이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이제 하나의 그 근거로 이거를 좀 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삼성이 보면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치킨 게임을 살아남은 그런 저력이 있잖아요. 노하우도 있고 보면 뭐 지금 시장은 안 좋지만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랜드 같은 경우는 2년에 불과해요, 기술 격차가. 근데 이번 기회를 삼아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런 좀 금융 경제 앞던 기술력으로 버텨내면 D램처럼 확고부동한 위치를 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게 삼성의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사에 어마어마한 관심도 있었다. 그러니까 좀 반사이익을 굉장히 네. 많이 볼 네. 것이다. 이 업황이 좋지 않지만 또 이러한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10% 올렸다라는 이 기사에 대해서 삼성의 공식 멘트는 확인된 바 없다. 라는 공식 멘트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뭐 확정 지을 수는 없는 부분인 거네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기사 말미에 이 삼성전자가 8세대 V 낸드의 양산에 돌입했다 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러면 기존의 낸드 플래시와 비교를 해서 이 V 낸드는 또 어떤 건가요?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낸드 플래시 3D 기술의 세대입니다. 세대. 일종의 기술력에 뭐 같은 연장선에 있는 거고 이거는 총 236단. 236층을 쌓은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적침을 그렇죠. 많이 한. 네, 예. 근데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그 삼성이 이제 그 3D 기술을 V를 항상 붙이는데 V 그러니까 시세대 그 기술에서는 뭐 어떤 기술을 썼냐면은 더블 스택이라는 방식을 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로 쌓아 올렸는데 이거는 두 개씩 쌓아 올리는 거예요. 2층. 그리고 타워 플레이스 2층 이렇게 두 개를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얘기는 뭐냐면 같은 공간에 옛날에 아파트를 한 동 지었는데 지금 두 동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 7세대에서 한번 적용을 했는데 8세대에 나왔다? 이게 의미는 뭐냐면 이 스택 방식이 이제 안정화됐다는 거예요. 안정화되고 양산도 할 수 있다. 라는 걸 의미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상 쌓아 올릴 수 있는 이게 그 가능성이 무한대라는 겁니다. 무한. 그만큼 기술력이 앞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 동을 지을 거를 두 동을 짓는 거죠. 지으니까 뭐 같은 용적률이 늘어난다. 그렇죠. 역시 부동산 투자 네. 전문가시네요. 네. 근데 그만큼 비용도 싸지고 효율도 높아지고 더 안정화되고 덜 전기 덜 먹고 예, 그런 기술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이 V랜드는 더블 스택 그 기술이 적용이 된 8세대 거다. 이 8세대 기술은 이 양산 성공했다는 거는 이 더블 스택의 기술의 안정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삼성이 지금 감산 안 하고 우리 원래대로 우리 방식대로 가겠다라는 이 자신감이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기술력, 예, 기술력과 자금력. 그러니까 좀 기술력과 자금이 아직은 이제 좀 우리가 시장에서 좀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 네. 앞서 있다라는 자신감이죠. 네, 여기까지 삼성전자 기사는 좀 정리를 해보고요. 그럼 두 번째 기사는 이제 TSMC의 3나노 공정 미세화 논란에 관한 그렇죠. 그런 네. 내용이었는데 이 기사를 좀 이해를 하려면은 이 SRAM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이 SRAM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D램이에요. D램 같은 건데 뭐 이제 뭐 일종의 휘발성, 그러니까 날아가는 거죠. 좀 지나면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D램 대비 좀 약간 그 회로 구성이 복잡해요. 그래서 저장 용량은 작은데 엄청나게 용량이 그 저장 연산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SRAM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3나노 공정과 뭐 관련 있는 건 아닌데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램에 비해서 훨씬 더 속도가 빠른 그렇죠. 네. 네. 그런 거라고 이제 네. 말씀해 주셨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기사에서는 이제 문제점으로 삼은 게 5나노 공정과 3나노 공정으로 생산한 이 네. 반도체 셀 면적에 네. 크게 차이가 차이가 없다. 없다.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셀이라는 게 저장 단위입니다. 소자라고 우리 흔히 아는 말 소자예요, 소자. 예, 소자인데 이걸 많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면적에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쵸. 우리가 미세 공정 그러니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더 많이 쌓게 하는 기술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5나노대나 3나노대나 차이가 없다?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과연 이 저장 공간이 그 3나노, 5나노 비해서 차이가 없으면 과연 TSMC 3나노 공정이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래서 의문보가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분명히 달라진 점이 있어야 되는데 예. 막상 까보니까 실제로 그쵸. 달라진 게 없었다. 양산해보니 해보니 뭐야 이거 5나노 공정에 큰 차이 없네?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죠. 삼성은 내심 쾌재를 부르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안 그래도 이제 조금 앞서 나가고 있는 분위기에서 이렇게 미세화 논란이 일어나면 좀 더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또 많은 분들이 또 회자됐더라고요. 애널도 많이 전화 오셨고. 네, 그러면 이제 또 이제 기사 마지막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기존의 3나노 공정과 또 개발 중인 이 N3S 공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거는 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3나노 공정을 약자로 해서 N3라고 합니다. 나는 그런데 우리 자동차랑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뭐 소나타라고 있죠. 소나타가 뭐 있으면 1세대 몇 년 지나면 또 완전 3모델 나오고 예, 그런 것처럼 또 중간중간에 페이스리프트 그러니까 세대가 달라지면 세대가 달라지고 나오고 중간중간 모양 바꿔지잖아요. 3나노 그러니까 N3 공정도 맨 처음 개발한 게 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좀 더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나은 업데이트 버전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N3E, N3P, N3S, N3X까지 지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좀 약간 그 TSMC는 타임 테이블 있는 것 같아요. 예, 언제까지 양산했다는 건데 자동차 비교한 것처럼 그냥 페이스리프트, 아니 업데이트 버전, 우리 뭐 아니면 우리 윈도우와 함께서 업데이트하는 것처럼 공정을 이제 공정을 돌리면서 문제점이 나오면 고치는 거죠. 약간의 이제 버전들인데 이게 뭐 가령 이제 예를 보면 N3E 버전이 이제 원래 그 N3 버전보다 약간 그 다음 버전이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지금 뭐 TSMC 주장에 따르면 뭐 성능이 반도체가 18% 향상됐고 소비 전력은 34% 줄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그 공정이 좀 나아진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나노 공정에 좀 업그레이드된 모델이 그렇죠. 예. 이렇게 N3S 공정이다 이렇게 표현을 그렇죠. 하는 거고 네네.
어쨌든 3나노 공정이 그럼 계속해서 좀 발전을 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 왜냐면 거네요. 이제 더 안정화시켜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또 그런 과정 또 그러면서 이나노도 준비하는 거고 그런 거죠. 네. 음. 여기까지 이제 TSMC 관련 기사까지 짚어봤고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를 주제로 3D 낸드 플래시와 또 SRAM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뭐 마지막으로 관심들이 많으세요. 지금 3나노 뭐 TSMC와 삼성의 파운드리 경쟁, 뭐 미세 공정 애들이 많고 현실적으로 삼성이 그 TSMC에 뒤처진 건 사실입니다. 예, 그거는 뭐 누구도 점유율이 차이가 있으니까 파운드리에서. 네. 다만 삼성이 최근에 뭐 다양한 기술을 통하고 다양한 인재를 통하고 뭐 다양한 뭐 거대한 금액을 투자를 해서 지금 열심히 따라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미세 공정에 있어가지고 격차 지금 나온 거 보면 뭐 삼성도 좀 뭐 수율에도 문제가 있지만 양사가 지금 다 그런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좀 그런 문제에서는 삼성이 좀 더 앞서가고 있는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다 이제 기술은 개발은 하고 있지만 수율이 누가 더 많이 나오느냐. 양산의 문제에서 네.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나 뭐 퀄컴이나 뭐 테슬라나 이 기업들도 어느 한쪽 손을 못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뭐 지금 기사 보면은 뭐 3나노 공장이 어디가 수주했다 뭐 수주했다고 하는데 보면 겹쳐요. 네. 뭐 퀄컴도 최근에는 뭐 4세대 AP는 다 퀄컴만 하겠다, 아니 그 TSMC만 주겠다 하다가 갑자기 또 삼성도 주겠다. 왜 그랬을까요? TSMC가 안정하지 않다는 거죠. 또 네. 삼성은 또 후발주하니까 열심히 또 가격 경쟁으로 치고 나온 것도 있고. 네, 어쨌든 이 삼성전자와 TSMC는 계속해서 좀 싸울 끊임없이 겁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반도체를 주제로 오늘은 내용을 정리를 해봤고요.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더그로 인사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